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예,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입니다. 자,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죠. 지난 여름 살해한 전 여친과 펜션 놀러 가서 고양이를 물에 빠뜨리면서 정말 환하게 웃던 이기영. 예,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이 오윤성 교수께서 이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였다. 저 장면을 보면서 말이죠. 진단도 했는데 자, 오늘 관련해서 또 새로운 뉴스가 왔더라고요. 사이코패스 진단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청에서 이 진행을 했는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이코패스 이게 뭐 결정이 난다 그래서 판결하는 데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렇게 정말 엽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행각을 저지른 이기영의 심리 상태를 아는 것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기영 자택에서 발견된, 이기영이 살던 집에서 발견된 4개의 DNA 그 감식 결과가 나왔고 검찰에서 또 뭐 현장 검증까지 진행을 했다고요. 네, 이기영 파주 자택에서 4개의 DNA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 국과수의 감식 결과를 오늘 경찰이 받아봤습니다. 우선 남성의 DNA는 당초 알려진 대로 숨진 택시기사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여성의 DNA 3개가 누구 것인가 하는 게 문제였는데 일단 각각 숨진 전 여친, 그리고 전 여친의 지인, 그리고 이기영과 잠시 동거한 또 다른 여성의 것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경찰 관계자 말로는 이 시신을 찾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숨진 전 여친의 DNA 것이라고는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숨진 전 여친의 혈흔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요, 오늘 이기영과 함께 이 전 여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파주 공릉천변 일대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예.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방법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위급한 순간 뿅 등장입니다. 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경기도 안산의 한 경찰서 민원실 아직은 별일 없죠. 그때 한 남성이 말이죠. 갑자기 힘없이 바닥에 툭 저렇게 쓰러집니다. 아유,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르는 시민들 그때 막 이렇게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달려온 한 남성 곧바로 CPR. 자, 잠시 후 침착하게 가슴 압박 하나 둘 셋 넷. 자, 이때 지금 계속 누르고 있죠. 자, 그런데 그때 바로 움찔하는 저 다리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자, 계속 저 상황에서 쓰러진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상태를 체크했고 이내 119 도착. 자, 무사히 저렇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 소장님. 네. 갑자기 저렇게 등장한 저 히어로 누굽니까? 아, 네, 전문가입니다. 전직 경찰 출신의 방호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숙하게 지금 CPR을 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아무도 없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에서 이렇게 전문가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일반 시민의 목숨을 구한 것 같고 곳곳에 이런 훈련이 되신 분들이 많으면 더 정말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영상 이어갑니다. 자, 트럭에서 맥주병이 와르르르르르르 신고를 받고 아이고 저 보십시오. 저거 신고받고 현장을 출동합니다. 경찰들이. 아이고 세상에 저걸 언제 치워. 아이고 많다.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운전자 혼자 치우고 있는 걸 보니까 중과부적이다. 경찰들도 저렇게 달려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순찰 직원들 합세해서 쓱싹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는 수습 작업. 자, 마침내 보시다시피 저렇게 청소 끝입니다. 아, 팀장님. 세상에 그렇습니다. 저걸 치우시느라고요. 고생이 많았겠는데요. 예. 저 내용이 뭐냐면 지난달 30일 새벽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저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번영로에 달리던 트럭이 아마 운전하면서 삐끗했는지 맥주 상자 50개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병이 깨지고 난리가 나고 한 상황인데 혼자서 죽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같이 합세해가지고 치웠는데 당시는 새벽이라 시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화물 기사하고 경찰관들이 합심으로 치웠고, 왜냐하면 치우지 않으면 2차 피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차들이. 그래서 2차 피해는 없었고 나중에 현장도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근무를 하면서 저런 상황도 깨끗이 정리하는 거 보니까 제가 우리 경찰 분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에 저분들에게도 제가 연락을 오시면 피자를 보내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 그 제가 또 그러면 또 왜 그냥 팀장님한테만 피자 쏘라 그러냐고 제가 욕을 먹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후배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은 상관없다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우리 양 앵커는 관계없이 제가 솔직히 우러나는 마음으로 할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바로 또 이어갈게요.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상 보시죠. 자, 문제없이 잘 가죠. 자, 그런데 이때 트럭이 슬금슬금 왼쪽으로 옵니다. 안 돼, 오지 마, 쿵! 야야야, 끼었어. 질질 끌려가는 불박차. 연기까지 저렇게 납니다. 세상에 왼쪽에 분리대, 오른쪽엔 트럭, 샌드위치 얼마나 무서울까요? 정말 저기서 조금 더 안쪽이었으면 크게 다칠 뻔했던 상황이었죠. 저 트럭 아마 뒤쪽 훈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과실 비율을 따졌을 때 트럭이 70%고 뒤에 블랙박스 차량은 30%라고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차량의 과실이 적긴 하지만 조금 더 속도를 줄였더라면 사고를 조금 더 작게 치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갑니다. 자, 잘 가는 불박 차량. 이때 자, 보시면요.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트럭. 안 돼. 아이고, 계속 끼었어요. 또 끼었어요. 질질질 끌려갑니다. 언제까지 끌려갈까요? 이제 탈출. 자, 팀장님. 다행히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유, 끔찍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저 윙바디 차량이 앞에 있는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서 2차선에서 가다가 1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깜빡이 늦긴 넣었어요.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불박 차량하고 추돌한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불박 차량이 끼어가지고 끌려갔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트럭 운전사는 나는 깜빡이 넣고 들어갔으니까 잘못이 없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을 때 뒤에 있는 차량이 좀 크락션이라도 올려줬으면 싶은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말이 10%나 20% 정도의 과실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런 상황이 있어서는 속도를 좀 줄이고 크락션을 올렸으면 싶은데 그걸 좀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또 이어가 보죠. 합성도 짝퉁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사진부터 보시죠. 자, 저 모델이 입고 있는 후드 집업 주목해 주세요. 자, 고급진 로고에 익숙한 한글, 그 유명한 명품 브랜드 구시입니다. 구시. 가격이 충격적입니다. 무려 저 옷이 320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자, 반팔 티셔츠인데 한글로 구시. 이건 무려 89만 원. 자, 이거 합성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구시. 예, 진짜입니다. 어제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죠. 이 구찌가 공식 홈페이지에 코리아 익스클루시브라는 품목을 내놨습니다. 구시라고 해주세요. 여기에는 후드 집업과 반소매 티셔츠 등 다양한 상품이 공개가 돼 있는데 자, 이 기자. 여기서 급 질문. 저거 입고 저 돈 주고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선물로 주시면 집에서는 입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아유, 예, 신상품들 가운데 저렇게 사실 보시다시피 구시라고 새겨진 상품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보니 이게 다 이 설을 기념해서 출시된 설날 캡슐 컬렉션이었습니다. 이 레트로 감성을 반영해서요. 의류와 핸드백 등 총 46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오직 한국에서만 한정판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구찌가 한국 시장을 위해서 상품을 출시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작년 평창올림픽을 기념한 아이템과요. 작년 7월에 제주를 주제로 한 아이템을 선보인 적도 있습니다. 뭐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글이 되게 아름답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되게 솔깃할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장님 저거 입고 싶다, 안 입고 싶다? 안 입고 싶다. 진짜요? 자, 일단 말씀 좀. 네,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온라인에서 뭐 굉장히 그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신선하다. 그래도 한국을 이렇게 해주면 뭐 뭔가 홍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뭔가 합성 같다, 가품 같다, 좀 촌스럽다. 아니 뭐 한글로 쓰는 건 나쁘지 않았는데 폰트가 문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크기도 너무 크고 로고도 너무 크고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휴대폰 하지 마시고요. 저 보통 그런 사진 보셨죠?
그 보통 막 외국 사람들이 네. 외국인 한글로 딱 해서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저는 예전에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거. 향후에 뭐 이런 거 아, 맞아.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호주에서 그걸 어. 입은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한글이 되게 예뻐 보인대요. 그리고 가지런히 정렬 잘 돼 있고 또 요즘에 외국인들 홍대 쪽 많이 오니까요. 한글 문양들 생각보다 많이 입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도 저런 걸 왜 쓰고 다니지 하지만 저도 안 입을 겁니다. 저건. 아,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